이생 불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법장 예, 원재 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일회 방송 특집으로 저희가 뵀었었는데 그러니까 준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행차님 나이 몇 살이야 하니까 나 28. 근데 준환 선생님이 나 29인데 왜 반말해요? 그때 원재 지금 처음 본 거 행사 행사에서 그렇죠. 딱 봤는데 나도 성격이 나쁘지만 야 진짜 못되게 생겼다. 되게 아름다우신가 상이 또 그래서 또 같은 또 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장하겠는데 그러면 성모머리상을 스님 절에 기증을 하시겠다. 관세음보살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그래서 일단 받아야죠. 그럼 받아야죠. 이렇게 다시 2회차 방송에서 정말로 2회차 인생같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이 잘 지냈고요. 1회차 방송에 대한 평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재밌게 도반 스님, 저희가 또 기수도반이고 같이 경험들 나누다 보니까 그런 좀 티격태격하면서도 화기애애하게 걸 되게 재밌게 보셨다는 평이 많았어요. 저도 주변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고 솔직히 좀 촬영할 때 걱정도 했었는데 좀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좋았고 준환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나온 이제 방송이나 TV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근데 이생불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래요. 제가 재밌어가지고. 다들 그 얘기 하시네요. 재밌었다. 저도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한번 봐보세요라고 해서 오히려 챙겨서 보게 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그 힘을 입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국에도 이 이생불생 2회차에 대한 요청을 해주셨고 저 역시도 주변에 물어본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2회차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저 역시도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 독서와 책이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어서 이번 저 이생불생 2회 주제는 스님의 인생책입니다. 처음 제작진으로부터 우리 스님들도 책, 독서에 대한 주제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원재 씨? 저는 20대 시절엔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엄청 좋아하는 수준은 아닌데 그냥 틈틈이 읽는 정도고 그리고 제가 책을 좀 써냈잖아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책을 제일 많이 써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이 또 뭐 반향이 좋은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조금 있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우리 원재 씨 눈에 이 오늘 방송 이 책과 독서에 대한 눈의 빛이 그냥 내 거야. 여러분들은 할 얘기 진짜 많다고. 여러분들 오늘 원재 스님이 책 독서에 관해서 할 얘기가 진짜 많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우리 준환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주제가 책을 떠나서 그냥 스님들을 만나면 좋으니까 그냥 기대가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오자마자 두 분이랑 한 2시간 같이 보냈는데 그렇죠. 너무 웃어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지금 눈물이 날 정도로 웃어서 풀 찍어도 2시간 안 되세요, 우리 양이. 아니야, 2시간 조금. 얼마나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저거까지 해야 돼. 프로필까지 해야 돼. 프로필. 3회차 무조건 스님 MC야. 그 MC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번 이생불생 주제 책 독서인 만큼 좀 대한민국에도 요새 경사가 하나 있죠.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좀 오늘 저희 이 무대도 조금 바뀌면서 뒤쪽에 보시면 한강 작가님 책을 이렇게 쭉 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읽어보신 책 있으신지요? 저는 여기는 안 보여요. 저도 책을 그렇게 막 약간 손뗀 지가 조금 돼가지고 절에 들어오면서부터 책을 좀 급속도로 적게 읽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또 준환 쌤은 이제 아무래도 20대, 30대, 또 어린 10대들이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포교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친구들한테 한강 작가에 대한 이야기 듣거나 좀 호응을 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선원에서는 그 야단 북석이라고 북클럽이 맞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다 모여가지고 책 같이 읽고 막 대화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보는 재미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메디테리언이 독일어 버전으로 돼 있는데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이 책이 나와서 일본어 버전을 사서 잠깐 봤었던 기억.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강 작가님의 인기가 많다라는 걸 또 많이 좀 봤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나라 이번에 노벨 문학상이랑은 정말 대단한 경과가 생기고 그런 수상에 힘입어서 젊은 층 정말 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모든 분들이 책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혹시 텍스트 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들?
힙하다는 말은 좀 들어본 경험은 있어요. 그거는 뭐 수사로 쓰니까. 근데 텍스트 힙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 작가님이랑도 통화를 하고 여러 가지 보면서 이 텍스트에다 힙을 붙인 이 표현,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이 시대를 표현하는 신조어로서 너무 좋은 것 같고, 혹시 불교 관련해서 요새도 이 서적들이나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베스트셀러 작가인 우리 원재수님은 혹시 좀 인기를 실감하시는지요? 제 책은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고요. 뭐 이래저래 상은 받았는데 상 받는다고 책이 팔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법륜스님 뭐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시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 책이 많이 이제 팔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초역 부처의 말이 굉장히 상위권에 올랐다고 제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 굉장히 잘 쓴 책 같더라고요. 불교를 뭐 신앙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뭐 힙한 그런 관심사로서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데, 그 이번 5번 이생불생 2회차 주제에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하나의 불교 속에서 문화처럼 자리 잡은 독서 또는 관련된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자님들과 좀 더 소통해 보고 우리 불교 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님들 평소에 책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까 합니다. 저부터요? 네, 준하 씨 저 어떠십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알겠어요. 세 번째. 세 번째, 알겠어요. 아무래도 원재수님 글도 쓰고 있고 또 네. 최근에 또 그런 관심사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좀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은 안 읽는데 책은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책은 안 보면서 책은 팔아먹으려고 해. 약간 그게 저의 어떤 모순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팔면 먹어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 안 팔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저도 읽어보고서 좀 여러분들한테 권장도 하고 제가 좀 그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걸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요즘에 좀 책을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그럼 읽어봤던 게 성파 스님의 일하며 공부하며 일하며, 그거를 보고, 그리고 온계시초라는 책이 또 성파 스님의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쓰신 어떤 시집이 있어요. 시 한 200여 수 정도가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 최근에는 한 권을 통독해서 다 읽지는 못한 것 같고 약간 발췌해서 좀 그렇게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역시도 뭐 이제 책을 전 번역가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일본 책 중에 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잘 어떻게 좀 번역 관련된 매체랑 잘 연결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교에 대한 업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와닿는, 번역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번역은 끝내신 상황이에요. 번역은 한 3분의 2 정도 다 끝낸 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네. 저는 팔아먹지 못하는 책이라. 저는 교합서다 보니까 언어를 좀 순화시켜 주세요. 너무 웃겼습니다. 수현 씨 어떠십니까? 요새 최근에 책 관련해서. 저는 지금 너무 바빠서 그렇죠. 경전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삶 자체가 요새는 책 주인공처럼 사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진짜 3년? 만 3년 동안 바빴죠. 매일매일 그냥 한 편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스님의 하나의 경전이 될 거고 모습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항상 응원하는 그반에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그래도 5, 6년쯤 지나서 홍대선 10주년 되면 10주년의 어떤 기록은 써야 되지 않겠어요? 도로, 도감, 그렇죠. 백서. 그런 거는 하셔야지. 그렇죠. 스님들 아마 수행하시면서 예. 또는 출가와 맞닿으면서 관련했던 한 구절들 또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요 뒤에 조금 보시면 저희 스님들이 준비한 책들이 비밀리에 좀 숨겨져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비밀이 아니라 텐데. 지금 너무 보이십니까? 스포일링이 다 돼버렸는데. 자, 우리 스님들 인생책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스님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침이 돼줄 수도 있고 또는 인생을 바꿔준 책들이 있을 겁니다. 출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원재 스님 어떤 게 좀 대표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럼 뭐 가져와 책을 주시죠.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예. 제가 이번에 가져온 책은 소설집이에요. 윤대영 작가님이라고 굉장히 좀
소설 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시고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시고 뭐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제가 사실은 20대 학생 때 좀 문학 청년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구나. 한 10번 정도 얘기하신 아,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아직 30번은 못 채워서. 그래서 윤대영 작가님이 왜 이 책이 저한테 중요하냐면은 제가 문학 청년으로서 단지 소설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전 소설을 썼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저는 문학 청년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나중에 동인에 들어가서도 글을 썼지만은 근데 저한테는 이 소설집이 사실 충격이었어요. 제가 왜 이 책을 기억하냐면은 저도 이제 습작을 하잖아요. 연습하는 과정이고 문학 청년의 어떤 순수한 열정도 있고 한데 좌절감을 느끼게 한 소설인 거예요. 이 소설이. 왜 그러냐면은 소설이란 게 물론 잘 쓴 소설도 있고 재미난 소설도 있고 감동적인 소설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작품이 왜 특별하냐면 여기 나온 소설들이 이 소설을 넘는 거를 내가 쓸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좌절감, 한계의 어떤 벽에 부딪혔던 게 있어요. 특히나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은 행간이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행간. 그러니까 글의 줄과 줄 사이에 어떤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작가의 어떤 안목이라든지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 스스로의 한계도 인정하면서 나만의 어떤 영역을 찾아보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그런 영역, 저의 어떤 글의 특징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20대 시절이 생각이 나요. 특히나 첫 책이 상춘곡이라는 책인데요. 배경이요. 고창 선운사예요. 고창 선운사. 그래서 동백을 보러 이제 주인공하고 이제 그 미당 선생님하고 그렇게 나오고 실제 인물로 나오고 그래서 나도 선운사에 한번 동백을 보러 가야 되겠다. 석상암하고 이제 선운사가 나오니까 20대 때 그런 결심을 했지만은 사실은 진짜로 처음으로 고창 선운사를 가게 된 거는 2년 전에 처음 간 것 같아요. 이 소설집에 나오는 동백도 보고 나중에 그 석상암에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구나 하는 어떤 상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20대에 저한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좌절감을 안겨줬지만은 미학적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20년 전에 문학 청년이었구나 하고서 그 감회를 새롭게 돌이켜보기도 한 것 같아요. 내용들 중에 한 문장이나 짧게 한 내용 혹시 소개할 만한 게 있으면 우리 이생불생 시청자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편 소설 중에 이제 첫 단편 소설이 상춘곡이라는 소설이에요. 이를테면은 몇몇 표현들이 제가 상상하지 못한 표현법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벚꽃을 이렇게 당신한테 가져다 주고 싶은데 근데 아직 시절이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그래서 미리 남으로 내려가 벚꽃을 물고 등고선을 따라 쭉 북향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충격이었던 게 등고선이라는 용어가요. 우리가 보통은 날씨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사실 측면에서만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남양에서 등고선을 몰고 가서 벚꽃을 당신 눈앞에 데려다 줄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를테면은 과거에 만났던 연인의 이야기요. 근데 이제 눈빛이 반짝이네. 그렇지. 여긴 반짝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녀적에 만났잖아, 20대 쪽에. 그래서 그러다가 20대 시절에 만나다가 40대 시절에 또 만난 거야. 근데 사람이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바뀐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처녀적 명주실 같던 목소리는 어떤 일인지 집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명주실하고 우리가 집신을 알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묘사지만은 너무 확연하게 명주실의 그 아름답고 가늘한 그 반짝이는 모습하고 집신의 푸석푸석하고 뭔가 부서질 것 같은 목소리에 대비하고 그러니까 이 소설이 뭐냐면은 단지 표현뿐만이 아니라 어떤 글을 받아들일 적에 이해 측면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녹아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윤대영 작가님께서 되게 불교적인 용어도 좀 쓰세요. 여기 절의 배경도 있으시고 무슨 인연,
뭐 이를테면 뭐 부처님이 등장하시기도 하시고 뭐 신비한 부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사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멀찌감히 슬며시 미소 지으면서 쳐다보시는 듯한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배경과 철학도 갖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뭐랄까 그냥 한 편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한 어떤 사람의 삶이 훅 들어오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좌절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대 때는. 탐구를 했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쓰겠는가 하고서 그런 탐구를 하던 과정이 20대 저의 어떤 문학 청년으로서의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원재 스님이 이 책을 얼마나 애정하고 애증하고 깊은 영향을 줬는지가 오늘 그 토론을 통해서 읽어보고 싶네요. 네, 아마 원재 스님 이렇게까지 이 책을 잘 말씀해 주시고 스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해서 뒤늦게 우리 서정가의 이 윤대영 작가님의 책이 또 돌풍을 일으켜서 여기 뒤에 이렇게 또 쫙 깔리는 게 아닐지 기대가 좀 됩니다. 예. 준하 스님 어떻게 세 번째 할까요? 아니면 저는 책 갖고 오셔야죠. 갖고 와야죠. 엄청난 책입니다. 아,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죠. 바로 슬램덩크입니다. 그렇게. 준하 스님 특히 미국에서 한참 공부를 했었었는데 아마 그 청년 시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영어판이에요? 아닙니다. 슬램덩크 영어로 되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이 청소년기를 보낸 모든 남자들 가슴 속에 들어있는 책이다 보니까 진짜 가슴에 슬램 덩크를 한 그 책입니다. 준하 씨 한번 소개해 저는 주시죠. 중학교 때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제 전 미국에 갈 때 나름대로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매일 단어를 100개씩 외웠어요. 100개씩 매일. 그리고 방학 때 3개월 동안 탁 외우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어학 연수 없이 바로 수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첫날 이 강의를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하나도 안 들리는 거서 거기서 정말 제가 이제 좌절한 거죠. 내가 내 딴에는 영어 열심히 하고 왔고 하루에 100개씩 그 피눈물 나게 외웠는데 하나도 안 들렸을 때 그 좌절감이 컸었는데 그때 제가 들고 갈 때 우리 수케이스 이 여행 가방에 캐리어가. 이 슬램덩크 책을 가져갔어요. 정말 힘들 때 읽어야겠다. 왜냐하면 정말 이 책이 우리들 아시지만 그쵸. 우리 세대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그렇죠. 모든 청소년이 진짜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처음부터 힘들어서 영어와 진짜 이 1대1 승부를 벌여야겠고 내 딴에는 한국에 있을 때 공부 잘했는데 여기 와서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슬램덩크 읽으면서 여기에 이 주인공이 강백호잖아요. 강백호는 이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성장기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천재다 하면서 나도 그때 나는 천재인데 그게 다 솔직한 것 같아요. 모두 각자를 가장 높게 평가하니까. 그래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고 힘들면 공부하다 힘들면 책 읽다가 바로 나가서 정말 잘하는 이 애들하고 같이 부딪혀서 막 싸우고 수비하고 막 그렇게 하고 땀 빼고 다시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슬램덩크가 제일 그때 힘들었을 때 큰 힘이 되어줬다. 스님의 세상에 강백호인 거예요. 네, 바보 같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최고의 선수가 돼가는. 천재와 바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약간 강백호. 바보 같아요. 슬램덩크는 딱 말하는 순간 좋아하는 선수가 딱딱딱 있습니다. 다 다르죠. 네. 선생님은 누구예요? 스님은 나는 그 반항기 있는 애 누구였죠? 정대만. 정대만. 난 정대만 좋아했어. 문학 청년이라서 만화는 아니에요. 그렇지. 청춘의 스님은 반항이. 스님은 저는 두 명 좋아했는데 원래는 서태웅을 좋아해다가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나온 정우성 제일 좋아합니다. 정우성. 정우성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 에이스들만 근데 좋아하는데 여기서 좌절하잖아. 좌절해. 맞아. 완전 좌절하잖아요. 준하 스님 미국에서 그 힘들 때 또 스님의 삶 속에서의 슬램덩크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산왕전에서 강백호가
슬램덩크를 팍 하고 내렸는데 허리를 다쳤잖아요. 삐끗했잖아. 그래서 이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감독님한테 와가지고 넣어달라고. 안 된다. 너는 부상이라. 약간 울컥하잖아요. 울컥하죠. 그렇죠. 그때 강백호가 딱 그래요. 감독님의 이 농구 커리어에서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국가대표 했을 때입니까? 딱 그러면서 나는 지금일 비다. 아, 그때 남자들 약간 그치 울컥해요. 나도 그렇죠. 내 딴에 그때 고등학생 때 지금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 그러니까 그때 나도 탁이 그래 지금이 내 삶의 이 제일 중요한 시기야 하면서 전부를 다 쏟아서 공부하자. 항상 지금인 거예요. 항상 지금 딱 거기 나오는 그 표현대로 맞아요. 해인사 우리도 다 해인사 사람이면 주련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언각도량하죠. 깨달은 게 어딨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너무 잘 맞는 표현이고 정말 스님에게 이 슬램덩크가 왼손이 돼서 거들어줘서 스님이 강백호 경전 같은 그렇죠. 그 누구에게나 그 영향을 그렇죠. 준 거니까 엄청 큰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는 출가에 큰 인연을 주신 큰 스님이 계셔서 그 스님 책 중에 제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 스님 책 중에 가장 아끼는 책이 바로 너무나 유명한 수타니파타. 제가 원래도 좋아했었고 근데 특히 법정 스님 번역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주변에도 수타니파타를 소개할 때 꼭 법정 스님의 그런 번역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본명도 또 완전 다르죠. 한끗 차이시네. 비교가 안 됩니다. 법정. 법정 스님의 그 문장력, 그 수려한 표현, 또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좀 좋은 것 같고 수타니파타는 정말 많은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우리 스님들한테도 수행의 모토로도 삼지만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태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오래된 경전군이라고도 표현되는 만큼 카스트, 우리 업에 대한 반항 또는 비판, 부정을 담아놓은 까르마? 내용이다. 뭐 그렇죠. 까르마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그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그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안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행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태어날 때 요새 뭐 최근에도 뭐 금수저, 흑수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허울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뿐이지 스님 말씀대로 아까 뭐 지금이라고도 표현했고 스님이 또 아까 명주실의 예와 같이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무아이며 무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내 삶이 형성되고 그 모습이 지금의 나를 비추는 것이지 어떤 집안에 무엇을 배웠고 어떤 걸 갖고 태어났다는 건 위에서 그냥 업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법이라고 살아가는 것은 항상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항상 너무 저에게 와닿는 글귀고 또 이 책은 이 뒷장에 써 있는 글을 보고 제가 이걸 산 겁니다. 뒤에 읽어주세요. 너무 아름답게 써 있습니다. 이 법정 스님 그 저기 오두막에 한 켠에 이 내용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펼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분별심을 내지 않고 평상심으로서 항상 잔잔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게 항상 지금도 너무 제일 수행의 모토로 삼고 이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게으르지 말자. 잘하지는 않대. 게으르지는 말자. 저는 거기 마지막에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 처음 이거 읽었을 때 좀 별로였어요. 난 다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가는 거 좋아하는데 아 이거 혼자 가면 외롭고 고독한데 왜 혼자서 가라 그러시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는 공부하면서 그쵸. 조금씩 이제 더 알아. 야 삶은 죽을 때 같이 안 죽잖아. 내가 죽는다고 죽을 거야 같이. 우리 의지처로 가지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는 못해도 의지처로서 서로를 밀어주고 지탱해주는 존재이래. 이 삶 속에서 내가 그 모습을 갖춰줄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걸 여기서 무소의 뿔이라는 걸로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너무 항상 수행의 모토로 삼고 감사한 책인 것 같아요. 스님들 우리 독서 성향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MBTI가 인기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이 생물상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INTJ가 아닐까. 제가 ESFP거든요. ES. 둘이 또 S. ESFP가 아닐까. 부처님. 아닙니다. ENFJ인데 부처님 무조건 ENFJ. 아 이거 다 자기 위주적으로 말하고 있구만 이거. 부처님의 MBTI를 각자 자기들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최근에 또 책과 독서가 인기를 끌면서 책이랑 이 MBTI를 붙여서 책BTI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오늘 또 우리 MBTI가 빠지면 또 심심해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책BTI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스님들 각자 어떤 성향을 갖는지 우리 PD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책을 읽기로 한 날 어디서 읽을까? 준환 쌤 어떠세요? 저는 조용한 방이나 도서관에서 언제 스님입니다. 저는 카페에서 읽습니다. 그쵸. 스님 종종 카페 가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진짜 뭐 압도적으로 저는 조용한 곳에서밖에 책을 읽지 않아서 좀 시끄러우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분산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겠어. 자,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저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법을 알려주는 책. 지금이 중요하다. 그렇죠. 언제 스님은? 저는 뭐 지금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읽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딱 두 개 봤는데 진짜 둘이 엄청 다르네요. 아니, 지금 혼자서 말 들어보니까 자기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생각대 남 한다고 따라하시면 MBTI가 아니에요. 또 어긋납니다. 저는 그럼 준환 선생님 편을 들어드려서 또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보면 난 이런 생각을 해.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떠세요? 전 첫 번째 이런 상황이라면 A보다 B를 선택하지 그랬어. 오, 그래요? 근데 생각 바뀌네? 언제 쓰는 저도 사고형이 되게 강해가지고 책을 보면서도 객관화된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보다 이거 해야지. 영화 보면서 티잖아요. 똑같아. 영화 보면서. 내 안에 T 있단가? 그치, 스님도 왜 이렇게 티네요? 저는 누가 봐도 딱 저런 마음입니다.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좀 어려웠어요 선택. 그래 맞긴 한데 두 개 다 있어. 사람이 먼저 둘 다 마음이 원래 좀 있는 게 아픈데 맞아. 그러다가 B로 해야지. 영화보다 우나요? 예. 그럼 밑에 걸 것 같은데 언제 스님은 안 울걸요? 울어요 스님? 울어요. 웁니까 스님? 나 문학 청년이었다니까. 문학 잠재된 게 있다니까. 저건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약간 좀 아닌 것 같아. 혼돈이 왔어 지금 다들 서로에 대해서. 자, 한 개 더 가볼까요 그러면? 내 친구가 독서 모임을 하자고 한다. 자, 그럼 나는 나 그 친구랑 안 만날 것 같아. 뭐라고? 독서 모임?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좋아. 그래도 그나마. 언제 스님은? 저도 혼자 읽는 게 더 편해요. 모임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럼 하나 또 다른 걸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역시 이런 유형의 책이 좋더라. 각자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을 텐데 원재 스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야기가 탄탄한 걸 좋아해요. 첫 번째. 준환 스님은? 저도요. 그래도 의외는 전 준환 스님은 밑에 걸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좀 더 그런 걸. 결말 사람을 확실한 거 너무 좋아요. 고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네 또 왜 거짓말 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이렇게 너무 열린 결말 해놓으면은 좀 열받아. 약간 뭐 어쩌자는 거지 그래서 뭘 얘기하고 저도 싶은 뭐, 거야? 뭐 저도 이런 뭐 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저는 또 너무 명확하게 뭐 경전을 가장 많이 읽고 있기 그치. 때문에 명확하게 딱 읽고 기승전결이 딱 잡힌 걸 좋아. 그래야 설득되고 납득하고 내가 다시 그거를 해석해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하면은 열린 해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사실은 경전이나 연구 그쵸. 쪽에 관련돼 있고 이게 잘 짜여진 구조죠. 두 번째 같은 게 소설이나 소설이죠. 문학 같은 경우, 영화 같은 경우도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근데 원래 인간이라는 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T와 F를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좋아하는데 선호한다. 굳이 선호한다 한다면은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은 거예요. 또 한번 봐볼까요 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추천할 때 이런 점, 어떤 점을 강조할까? 두 분의 성향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해야지. 문학 청년으로서
저는 문학 청년이니까 감정이나 이제 성장 문학 이야기. 중년입니다 이제. 문학 중입니다. 마음은 이제 청년이에요. 알겠습니다. 부처님 책 BTI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재미없으시죠? 왜 대기설법인데 엄청 재밌지. 저는 아, 이상하게 제가 좀 안티가 생길 것 같은데 되게 재미없대. 아니 저는 재미없다고 느낀 게 저는 죄송하지만 초기 경전을 잘 못 봐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있어. 조경련 표현이. 저는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수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 불교는 조사선의 가풍을 따랐거든요. 우린 좀더 선불교이기도 대기대용이죠. 하고. 그쵸. 다르죠. 확실히 선불교 원래 선불교의 어록하고 이제 초기 경전하고는 되게 결이 달라요. 완전 다르지. 완전 달라가지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의 성향도 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책 BTI 한번 나왔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저한테 좀 충격적이네요. 누가요? 일단 책 BTI가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노안들이 와서 책을 많이 읽어서. 법장스님 아니에요? 제 거는 일단은 제 책 BTI는 ISFJ. 앞에 게 또 달라. 저 원래 마음을 MBTI 울린다고? 마음을 울리는 독서 천사입니다. 천사? 스님 생일이 또 천사. 그렇죠. 10월 4일. 기억이 10월 4일 생이어서. 이걸 이렇게 읽는다고? 내가 그거 볼 때마다 와, 진짜 어떻게 이날 태어났냐 이 스님. 저 어쨌든 독서 천사 좀 바꿔야 되잖아요. 독서 보살, 독서 비청 약간. 자 우리 진환 쌤, 좀 뭐 감성적인 독서 예술가. 한번 읽어주셨어요. 마음에 듭니다 저.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주제를 선호하며 주로 예술, 문학 등 창의적인 내용을 좋아합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네요. 창의적이죠. 독서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느끼고 아름다움과 감성을 탐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건 좀 틀렸네요. 아니 맞는데요 저? 맞아요. 맞습니까? 실용적인 거. 추천도서. 방구석 미술관. 저런 거 좋아하죠. 네, 방구석 미술. 네 좋아요. 자 우리 문학 소년, 문학 중년이 청년. 아닙니다. 원재 스님, 창의적인 독서 애호가. 이거 좀 맞는 것 같네요. 유일하게 스님은 E입니다. 저희 둘은 I였는데. 그래요? 네. 호기심이 많고 네. 상상력이 풍부한 성향으로 문학, 예술, 철학 관련 서적을 선호합니다. 네, 맞아요. 게임은 없네. 게임이 문학, 예술,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 그렇지. 게임이. 한마디로 지질 않아. 게임에 관해서는 지면 안 되거든요. 추천도서 뭡니까? 추천도서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제목만 해. 이거 맞네. 네, 저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 그렇지. 제가 저 좌우명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거 좀 더 웃겨요. 있는데. 모든 것이 되는 법. 좋네. 이거 무화가 되면은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맞네. 이 MBTI 관련된 건 매번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것 같습니다. 진짜. 어찌됐건 이 책 BTI 토크 한번 해봤는데요. 선생님들도 좀 관심 가지시고 재미있게 좀 해주셔갖고 너무 재밌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이생불생 무엇보다 우리 스님들이랑 같이 도반으로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지난 여러 가지 시절에 대한 공감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속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함께 방송 봐주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함께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해 주셔갖고 이 질문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질문을 꼭 좀 같이 좀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한다 해갖고 오늘 좀 몇 개 질문을 준비해서 제가 첫 번째 한번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재밌네요. 위대한 스님이나 부처님 제자 중에 엄청난 독서광이 있었나요? 부처님도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이거 좀 약간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원재 스님 좀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가 제가 사실 잘 아는 건 아닌데 부처님도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그거는 시대적인 정황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저 말에 질문에 한번 맹점을 파악해 봅시다. 여러분 자, 뭐냐면은
부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2600년 시대는 책이 정말 드물었어요. 그렇죠. 네. 책이 없었죠. 없었죠. 아니, 그냥 뭐 수트라, 굉장히 중요한 수트라나 책의 형태로서 남아있고 구전이죠, 구전. 그렇죠. 반복해 조금 볼 수 있는 거지. 사실 부처님의 말씀도 그 이파리에 새긴 거는 몇백 년 지나, 예, 폐역경이 그렇죠. 몇백 한참 년 뒤에 지나서 나오죠. 했잖아. 그 전에도 책은 있었겠지만은 없지 않았을까. 책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일이지 않나. 질문 주신 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준하 선생님 어떻습니까? 준하 선생님은 아까 보면 좀 위대한 스님이라고 했습니다. 스님들 중에 혹시 위대한 스님 스님들 얘기보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여러분도 아시지만 서산대사가 쓰신 글 중에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먹과 종이로 되어 있지 않고 한 글자도 있지 않는데 펼치면 항상 밝은 빛을 낸다. 이게 이제 경전 서산대사가 말씀하신 마음경이잖아요. 부처님이 딱 어떤 책이나 다른 이론 책을 읽지 않고 자기 마음만 바라봤는데 그 방대한 이 경전들이 나오고 했으니까 우리 사실 우리 수행자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제 당연히 이미 깨달으신 많은 분들이나 각계각층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방향을 얻고 지침을 얻어서 좋지만 결국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같은 그쵸. 경전이다. 마음 경전. 예,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이 심경, 마음 경전을 방대하게 펼치신 분이다. 격의 도리로 말씀을 잘하시네. 말 그대로 뭐 백척관도 중요한 거라고 그 끝까지는 누군가의 배움, 가르침을 통해 가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우리의 길을 걷듯이 준한 스님의 지금의 모습도 정말 모든 걸 담겨있는 책 한 권이고 스님도 또 변해가는 삶 속에서 아직 고정되어 있고 스토리가 모르는 그런 책을 써나가는 거고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도 말씀해달라고 했지만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스님이나 수행자들이 특정 책에 얽매인다는 것보다도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뭐 불입문자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아예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거기에 얽혀매고 속박되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이고 저희 지금 이제 거의 이생불생 마지막인데 끝나가는 부분에서 아주 불교적으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건 나침반이죠. 알려주면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고 그 길 끝에 내가 도달해서 목적지에 스스로 도착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책이고 불교에서 보는 독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나침반이 있어야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모든 것을 다 전체를 봐야 되는 것과 같이 한 부분에만 빠져서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생불생에서 저희 이 특집으로 어떻게 책, 또 독서, 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뜨거운 텍스트 힙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님들과 함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스님들이 내리는 책의 정의에 대해서 듣고 오늘 이생불생 이 2회를 마지막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각자 스님들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책이란 한 줄 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재 스님. 예. 저는 책이란 이 질문을 받았을 적에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책이란 향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향기냐면은 제가 사실은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20대 때.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학생증이 나오기 전에 도서관에 가서 저 이 학교 들어오기로 한 학생입니다. 근데 지금 학생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꼭 구경하고 싶습니다라고 도서관 사서분께 양해를 구해서 먼저 도서관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책은 안 봐요. 근데 뭐냐면은 옛 책들, 지금 책들 모여있는 서가에 가서 향기를 맡았어요. 그 책의 향기가 있어요. 옛 책의 향기가 있고 지금 책의 향기가 있고 각 어떤 책의 종류마다의 또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를 맡아보면서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향기를 음미하면서 책을 다 읽지는 않아요. 그냥 툭 펼쳐서 몇 줄 보고 툭 펼쳐서 몇 줄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적에 제 20대에 책에 대한 기억은 향기로 남아 있어요. 책은 향기를 내지만은 그 향기는 결국에는 사람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책은 향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재 스님에게 책이란 향기이다. 예. 준하 스님은 저에게 책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사랑이고 그리움이다. 제가 잘 안 읽잖아요, 책을.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인연되는 책을 읽을 때 훅 빠져들고 그 작가와의 사랑에 빠지고 나이도 다르고 뭐 성별도 상관없이 그리고 그냥 괜히 그리워지고 그래서 뭔가 누군가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건 삶의 선물이니까 저에게는 시공을 초월한 사랑이고 그리움이다. 저에게 있어서 책은 변화의 한 걸음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나침반, 매개체이긴 하지만 한 걸음을 떼는 건 아까 원재 스님 말대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발을 내딛을지 모르고 헛디딜 수도 있고 그 내딛는 발의 깊이를 모를 수도 있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한 걸음으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쩜 스님들께도 다 책이 공감대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서점에는 책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경전을 8만대장경이라고 하듯이 8만 4천 가지가 있듯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 걱정, 즐거움, 행복, 아픔 다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책들이 분명히 또 한 권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이 아직까지는 답이 내려지지 않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또는 지금 우리나라를 뜨겁게 책이 달구듯이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의 맞는 책들을 좀 접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의 그런 성장의 발판 또는 인생의 전환점, 수행의 토대, 다양한 것들을 좀 갖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저희도 깊이 또 발언드리며 오늘 이생불생 오랜만에 우리 원재 스님, 준한 스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뜨거운 성원 그리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듯이 이생불생을 통해 모두가 도반인 겁니다. 또 승가의 일원이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며 서로의 깊은 인연을 더 이어가 주시고 저 이생불생을 통해 더 즐겁게 불교를 접해 주시고 불교를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자, 그럼 다 같이 앞에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이생불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